네, 안녕하세요. 오늘 우리 아트광주 22에서 준비한 프레페어 행사, 오늘이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. 오늘 행사는 뉴초대화랑이 하는 프레페어입니다. 우리 광주에서 정말 오래된 수많은 사람들한테 아름다운 미술작품 소개해 주시고 이 업종에만 굉장히 오랫동안 활동하신 뉴초대화랑의 이면택 대표님 모시고 우리 대표님하고 이 화랑이라고 하는 이 업종 또 이쪽 업계 또 대표님의 어떤 역할이라든지 또 지역 작가들하고 어떤 재미난 에피소드가 있었는지 이런저런 얘기를 좀 나눠볼 거예요. 그러나 대표님 오랜만에 뵙는데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네. 화랑 시작한 지는 몇 년이나 됐고 또 어떻게 해서 이쪽 업계에 발을 담그게 됐어요? 1977년도에 시작을 했고 지금 44년째 되는 거죠. 이게 이제 어차피 이 근처인데 지금 거기가 어디냐면 옛날에 서장 관사가 있었어요. 네. 또 지금 뭐 안경점 있고 그러고 막 그 앞에서 조그마한 가게도 한 3년 동안 거기 서다가 80년도부터 이쪽 예술거리에서 한 군데서만 거의 한 37, 8년간을 했어요. 한 자리에서만. 그가 일이 온 지는 한 5년 정도 되고 44년을 하고 있었습니다. 그때 당시 뭐 많이 있었어요, 화랑이? 그때는 별로 없었죠. 네. 그때 저도 시작할 때는 조그마한 가게지만은 표구까지 했어요. 이게 이제 표구도 그때는 하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이 사람을 종업원들 서이나 두고 펴고 그 조그만 가게에서 그러니까 네. 저녁에는 연탄불을 이렇게 난로를 해가지고 저녁에 그걸 말려 이렇게 막 싸가지고 또 낮에 같은 데는 막 밖에다가 벽 같은 데 말리고 그럴 정도로 잘 됐었지. 그때 주로 취급받은 작품들은 어떤 그때는 이제 작품이에요? 동양화죠. 동양화. 그때부터 80년도 거의 90년도까지도 거의 동양화였어요. 주로 어떤 선생님들 뭐 작품? 이쪽 홍합의 남화 작가들, 소치 선생을 비롯해서 네. 이쪽에서는 어차피 계열이 의재 선생 계열, 남농 선생 계열, 네. 그냥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제자들이 쭉 했잖아요. 그 제자들이 지금 벌써 그 손잡발이 된 사람들이 지금 활동하고 있는 거예요. 사실은. 그때 당시 사람들이 주로 어떤 사람들이 작품을 사갔어요? 그때는 뭔 이렇게 누구가 꼭 어떤 물건이 상난 것이 아니라 다 좋아했어요. 누구 집이나 식당이나 아니면 다방이나 다 이 작품을 걸고 그러기 때문에 서로 좋은 작품 걸라고 그냥 그럴 정도였죠. 그러고 이제 이쪽이 화랑이 좀 잘 된 이유는 이 남아 이 동양화 쪽은 여기가 소치 선생을 비롯해서 네, 그렇죠. 그런 계열 때문에 전국에서 이 작품들을 저희들한테 사러 오고 주문이 들어오기 때문에 잘 됐다는 거예요.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궁금한 게 그러면 그때 당시 작품 가격이 그래서 아주 비싸면 사람들이 다 그게 못 샀을 것 같은데 근데 뭐 물가로 평가하면 그렇게 싸지도 않았어요. 비싸지도 않고 이 어느 말에서 이 작품 가격이 그때는 70년도 같은 데는 경제가 어려웠잖아요. 네. 그런데 작품만큼은 그때는 허가가 이뤘다는 얘기예요. 전시로도 동양화 전시회만 잘 됐고 지금같이 이렇게 몇 점 팔린 게 아니라 거의 팔리다시피 하는 거예요. 그때가 제일 내가 하는 중에서 한 15년, 20년간은 아주 허가가 누려요. 그때 주로 이제 사람들이 작품을 사면 주로 어디다 걸었을까요? 다 집에 걸어.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요즘은 작품을 사는 목적이 이걸 사서 작품이 올라갈 것이다. 내가 100만 원 주고 샀는데 이 작품이 200만 원 될 것이고 300만 원 될 것이고 막 그런 기대 심리도 있잖아요, 사실. 그때도 그랬을까요? 그때 작품 사던 분들은 어떤 마음에서 그때도 샀을까요? 그런 사람도 꽤 많았죠. 보고 즐기고 하는 분들도 있었지만은 이 안목 있는 분들은 그 작품을 사서 팔라고 절대 안 팔고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. 그렇게 경기가 좋았던 동양화가 왜 이렇게 요즘은 어렵다, 그런 대표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? 제가 볼 때는 그래요. 그때는
공직에 계신 분들도 그 작품을 선물을 오고 가고 많이 했습니다. 네. 아니 아주 위에 계신 분들까지 얼마나 국무총리만이 옛날에 박 대통령이 있을 때는 박 대통령까지 전두환 때도 마찬가지. 그때는 선물 문화가 작품으로 거의 완전 동양화는 종이로 해서 봉투로 넣어서 선물할 수가 있으니까 더 좋았고 김영삼 대통령 들어왔을 때부터 그런 선물 문화가 없어질 뿐더러 또 이렇게 비공식으로 줄 수 있는 동양화는 아니고 액자 서양화 같은 것은 액자를 해야 되고 캡퍼 쓰니까 부피가 있게 되고 보니까 선물 문화가 점점 줄어들고 그런 영향이 좀 있다고 봐야죠. 또 아파트 문화가 있을 때도 거의 작품을 걸었어요. 그런데 아파트를 지면서부터 이 작품을 걸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진 않아요. 이 아파트 작품을 보관하고 하기 위해서 한 자리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땅에 내려놓고 봐야한다든지 그런 식이 되기 때문에 참 지금 아파트들 가서 보면 좀 고급 아파트들은 막 대리석 벽이 돼갖고 그런 작품 걸 때 그림을 붙이기가 좀 애매하고 투자 수단이 돼서 재테크 같이 여기서 내가 살려고 아파트를 사는 게 아니라 이 아파트가 좀 값이 올라가면 이놈 팔아서 뭔가 이렇게 저렇게 내 집이라고 생각하면 막 장식도 하고 막 그럴 텐데 잠깐 살다 가려니까 그림 붙이기도 좀 애매하고 또 좀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, 제 생각에도. 그렇죠. 네, 다양하게 손님들이 있었을 텐데 뭔가 좀 기억에 남는 나하고 좀 정말 좋았었다 그런 분들은 진짜 괜찮은 컬렉터 같다라는 분도 이름까지는 말 안 해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좀 관심 있는 사람들이 듣고 배울 만한 뭐 그런 관계 갖는 손님이 있었나요? 제가 그분도 공직에 계신 분인데 네. 상당한 고위직이 있었어요. 이제 뭐 도청에도 계셨다가 전남대학도 계셨다가 이제 이 교육 관리국장 네. 여기 도교육관리국장 시교육관리국장 하고 오랫동안 하신 분인데 그분이 그렇게 작품을 좋아하시고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로 돌아가셨는데 네. 그분 얘기를 하려면은 참 아주 청량하고 결백하신 분인데 이 작품을 여의만 있고 월급을 타면은 작품을 사신 분이 그분이에요. 그런데 작품을 또 작가분들도 다 잘 알고, 그럼 작가들한테 가서 이렇게 얻으려고 온 사람도 있었어요. 그런데 그 사람은 절대 작가한테 그걸 안 해요. 작가가 꼭 필요하더라도 자기가 필요하면 봉투 넣어서 또 하고, 그러고 이제 작품을 보고 사야 한다고 해가지고 호랑을 나오시고. 그러면 제일 기억이 남는 것은 그분이 작품을 보고 자기가 마음에 드는 작품이 있으면은 그 작품을 결정을 해요. 네. 이건 내가 사건노라고 하면서 근데 사러 오실 때에는 자기가 안 와. 자기 아들을 보내는 거야. 그 돈을 그놈을 자식한테 보내서 들고 사가게끔 해. 왜냐? 자식들한테 교육을 시킨 거지. 이 작품이 이 얼마치 가치가 있는 것이고 만약에 정리를 못하고 돌아가시면은 이들이 이렇게 하는 식도 되고 그래가지고 했는데 돌아가시고 그 부인한테까지 그 작품을 정리하면서 내가 정리를 또 했어. 나는 그분이 제일 기억이 나. 또 그분이 글씨도 잘 쓰시고 그리고 퇴직을 하시고도 이 근처에다 사무실을 얻어가지고 출퇴근을 해. 아무 일이 없는데 출퇴근을 왜 하지? 알고 보니까 거기다가 서예할 수 있는 도구를 참 아침에 나와서 몇 시까지 계속 서예 글씨를 썼던 거예요. 그 글씨를 판매를 하거나 한 것도 아니고 그 글씨냐 누가 이제 뭐 좀 써주라고 하면 그냥 써주시고 그걸 소유를 하셨던 분이 참 뭔가 예술적인 것을 아시는 분이네요. 아주 멋지지 않나. 지금 이 공간을 쓰신 지는 얼마나 되셨죠? 한 5년 됐어요. 사람들이 좀 와서 좀 구입도 하고 그랬습니까? 근데 벌써 이제 코로나 오기 전만 해도 그런 대로 사람들 일단 나와야 되거든요. 왕래가 있으니까. 그렇지. 겸사를 보면은 갖고 싶고, 그렇죠. 또 갖고 싶으면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또 다른 데 돈 쓸 것도 안 쓰고 앞에 저 전략에서 이 그림을 산 사람도 있고 그런데
나올 수가 없어. 나오더라는 얘기예요, 지금. 네. 그러니까 벌써 한 2년간 딱 뜨면 제 생각에 그런 나오지 않는 분들한테 어떻게 보면 또 한편 대표님이 이런 작품이 왔습니다. 누구 작품 도착했습니다. 막 사진도 좀 카톡으로 보내줄 수도 있고 그렇죠. 뭔가 홈페이지 같은 걸로 이렇게 해서 좀 보여줄 수도 있고 그러면 이제 아시는 분들은 작가 이름을 알면 아, 이 사람 신작인가 보다. 뭔가 좀 그럴 수도 있을 텐데. 네, 그런 걸로 해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얼마서 한 100만 원 이상 넘어가고 그러면은 그걸 너분들 본인들이 와야 돼. 보고 사요. 그래서 지금 그 개인들이 하는 너희도 경매라고 너 있잖아. 네. 하는데 그런 데 같으면 상태가 안 좋은 것이라 그런 것도 막 넣고 이렇게 서로 막 가짜 같은 거 팔고 그래요. 그런데 거기에가 약관에가 뭐 변상하지 않는다고 해요. 네. 응? 그러면 안 근데 되죠. 그런 데가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들 한 데가 많습니다. 지금. 이게 하고 싶다고 하면 먼저 대금이 가잖아요. 대금이 가야만이 작품이 오니까. 근데 그때 받아보면은 얼른 말해서 이렇게 기술들이 좋으니까 작품이 흐르고 어디가 기스가 있거나 그런 것도 이게 참 좋게 나오거든. 응? 사진은 그렇지. 그것만 보고 사가지고 이제 그런 회감도 있고 또 그 전문가 아니까 유작도 올려놓고도 모른다는 얘기예요. 그럼 이제 화랑에 나와서 물어보면 좀 비싼 감도 있는데 거기서 싸거든. 네. 덮고 사는 경우도 있고 안 나오고 그런 거 하고 하는 사람들이 좀 손해를 좀 본 사람도 있을 거예요. 지금 이제 대표님 여기 요즘은 주로 이제 뭐랄까 어떤 사람들이 와서 어떤 종류의 작품을 삽니까? 어떤 이제 지금 이렇게 이제 이 서양화의 양화를 보신 분들 보면은 꼭 어떤 누가 사고 어떤 이 작품이 팔리는 것인지 잘 모르겠어요. 본인들이 와서 보고 자기들이 마음에 드는 작품이 있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 인지도가 있어야 한다는 얘기예요. 작품이. 네. 근데 앞으로는 이 작품 위주로 이렇게 거래가 돼야 원칙은 맞는데 그 사람들 살 때에 누구 거냐고 물어보고 자기 기억이 없으면 좋은 작품인데도 살라고 하지 않을까. 쉽게 얘기하면 그 부분은 작품이 좋아도 내 눈에 마음에 들어도 그 작품을 그린 작가가 인지도라든지 좀 유명도라든지 뭔가 좀 화단에서 좀 인정도 좀 받고 그거 생각한다면 어떻게 보면 투자 목적도 있는 거죠 사실은. 그냥 이뻐서 아름다워서 보기에 좋아서 작품을 구입해서 내 공간에다가 이 작품을 걸어놓고 감상하고 즐기고 그것도 좋지만 어쨌든지 간에 유명세가 좀 있어서 알려지고 2000년도 서양화 한참 보는 그때에 네. 2000년도, 2010년도까지는 투자 목적으로 사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. 네. 이게 이 작품이라는 게 들어. 이 작품이 올라가면 서로 살라고 해요. 응? 그렇죠. 늦게라도 지금이라도 사야 되겠다. 그렇죠. 근데 작품 올라가면 산다니까. 근데 지금 작품이 많이 떨어진 편이에요. 네. 응? 한참 붐이 났다가 떨어지니까 또 경제도 그렇고 또 떨어지니까 그때는 또 안 사. 이런 상황에서도 누구 작품이 한 작품이 올라가. 그럼 그 작품만 찾아요. 그럼 이미 올라갔는데도 우리가 볼 때는 그렇게 투자가치도 없는데 또 그런 작품도 서로 나왔고 그럼 진짜 걸려보면 작품이 떨어졌을 때 사야 되거든요. 자기들이 진짜 좋아하는 것이면 사고 싶어 돈이 없어 못 샀더라도 그 가격이 떨어지면 사야 되는데 떨어지면 안 산다. 근데 이 투자 심리 한참 그 무렵에는 서양화가 누구 것이든지 다 올랐어요. 그리고 자꾸 잘 매매가 됐고 많이 팔렸지. 지금은 조금 어렵다. 그림은 갖고 싶고 근데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뭐 그런 분들이 많을 텐데 내가 그림을 수집을 시작해 보겠다 아니면 그림을 한 장 갖고 싶다 하는 사람들한테 주로 어떤 작품들을 좀 사라든지 아니면 뭐 어떻게 뭔가 작품을 구입하면 좋다라든지 뭐 그런 조언 같은 거 하나 해주시죠. 근데 내가 지금 그렇게 오랫동안 했는데도 네. 이 작품을 나를 처음부터 알고 나를 믿고 온 사람들은 그 얘기를 해요. 우리 감독님 같이 얘기를 하면은 이런 작품을 하면 좋고 내 마음에는 이 작품을 하면 좋고
이 작품을 걸어놓음으로 해서 이 눈이 맑아지고 좀 바람이 자꾸 왔다고 눈이 맑아. 그런 정도 얘기를 하면은 나를 믿고 사시는 건 또 있어. 대신 처음에 들어오셔가지고 내가 하면은 꼭 장사 그 양로시가 뭐 판매하는 같이 또 말을 너무 많이 해도 그 사람들이 이상하고 약간 안 사고.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우리는 맡겨요. 본인이 보고 감상하고 좋은 작품이 있으면은 그때 말씀해 오십시오. 우리는 그런 식이지. 네. 따라다니면서 작품 쓰면서 좋다고 하면은 사람 안 팔리니까 자기한테 팔라고 것 같은 그런 아니 그런 분도 있어요. 그러니까 꼭 누구 작품이 어떤 작품을 사고 뭘 하면 그걸 권하기가 오신 분들한테 나 권을 못 한다. 본인이 어떻게 보면 정보만 좀 알려드리고 이제 물어보면은 네. 이제 본인들이 물어본 사람이 있어. 이 작품 누구며 어떤 걸면 어쩐다고 하면 그때 이제 설명을 해드리지. 내가 선택해서 이런 작품을 썼으면 그 사람들이 오해를 하더라고.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. 이제 우리가 이 프로그램 마치는 입장에서 이번 아트 광주 20일, 그러니까 이제 광주에서 하는 이 국제 아트 대회가 10월 28일 날 해요. 우리 대표님 화랑도 물론 참여하고 그러는데 아트 광주 찾아오시는 분들 위해서 오늘 한 말씀 해주시죠. 이 작품을 이렇게 일부러 사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작품을 사봐야 돼요. 응? 한 점을 사면은 그놈의 감상을 하면서 맛을 느끼고 그러면 한 점을 더 걸고 싶어. 응? 또 이 작품이 있으니까 일단 여기다 같이 걸면 뭐 조화가 이루어지겠다 하는데 한 점은 자기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. 응? 자기 개성에 맞게끔 작품을 사야지 또 작품을 너무 이렇게 상업 미술을 사도 자기들이 또 빨리 실증을 느껴요. 그러면 그 작품을 실증을 느끼면 나중에 작품을 사고 싶지 않습니다. 근데 살 때에 자기가 처음에 구입을 할 때에 자기가 마음에 드는 걸 해야 한다는 거예요. 가격이 비싸든 싸든 자기 마음에 와 닿는 것이야 애착 갖고 오랫동안 갖고 싶고 하지. 그러면 그놈을 걸어놓고 뭘 느껴야만이 다른 작품을 또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. 참 우리가 이 장사를 그렇게 오래 했어도 작품을 거르기가 그래서 힘들더라고요. 네. 저는 이번에 아트 광주 준비하면서 우리 광주 시민들이 작품을 한 번도 안 사보신 분들이 정말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마음에 드는 인생의 정말 첫 작품 한 점 사보는 기회를 이번 아트 광주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만든다면 그 뒤부터 정말 더 훨씬 문화적인 삶을 살고 또 그 작품을 우리 자식한테 아니면 누구한테 물려준다고 생각하면 정말 그 문화적인 어떤 그런 혜택, 향유 이런 것들이 잘 지켜질 거라고 생각합니다.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든지 한번 나오셔서 보셔야 돼. 그 작품이 큰 작품이 나올 거 아닙니까? 진짜 꼭 한번 나오셔서 참여를 해주시고 한번 관람을 하시라고. 지금 이번에 그 입장료를 받으십니까? 저희 입장료 있죠. 예. 입장료 있는데 좀 싸게 받으시라고. 이렇게 저렇게 무료 티켓도 정말 많이 홍보하고 있어요 지금. 그렇게 꼭 그 하신 분들은 감독님 차례고 어떻게든 연락해서 가서 그림 살라는 게 입장권 초대권 좀 주시라고 해갖고 나오셔서 꼭 사시라고. 네네. 알겠습니다. 그러면 대표님 너무나 감사드리고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어떻게 하면 이 꽃을 특징을 살려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포착을 해서 생명력 있게 또 그림이지만은 향기가 느껴지는 그런 그림을 그리는데 저 나름대로 굉장히 설레면서 행복한 작업을 하고
하고 있어요. 근데 이제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이렇게 프리페어나 아트페어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자유롭게 감상하시면서 위안이 되고 또 행복한 시간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. 그 사물이나 또 특히 캐릭터라는 모습에 관심이 많아서 그거를 일상생활에 맞는 이미 명품화된 것들하고 일상생활을 즐겨서 좋아하는 그런 것들에 접목시켜서 재미있는 스토리를 만들어서 작업을 계속 하고 있는데요. 저희 그림은 약간 팝아트 쪽에 속한 느낌이라 또 젊은 세대들이 이런 걸 선호하지 않는다. 또 그리고 여기서 있으신 분들도 취향이 맞으시면 그렇게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부족하지만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. 즐겁게 오셔가지고 재밌게 봐주시는 게 1차적인 제 목표고요. 두 번째로는 제 작품을 가지고 가셔서 의미 있게 이 작품을 감상하고 다른 분들에게도 좀 자랑할 수 있는 하나의 좀 무난한 취미로 좀 갔으면 그런 바람입니다.